안녕하세요. 남세종 종합 청소년 서포터즈 공용쌤 김성훈. 토끼쌤 박수정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맞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활동 전에 우리 센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으로 우야호! 남세종 종합 청소년 센터는 2021년 1월에 개관한 세종시 아릉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13명의 청소년 지도사와 직원분들이 총 4개 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상담실, 체육관과 실내 암벽장 등이 있고 2층은 강당과 동아리실, 그리고 아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함께 있습니다. 3층은 댄스, 보컬 연습실, 노래방과 녹음실 등이 있습니다. 층별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층 주요 시설에는 요리 제과 독방실, 다목적 체육관, 방송 콘텐츠 제작실, 북카페가 있습니다. 2층 주요 시설은 총 220석의 다목적 강당, 동아리실, 메이커 강의실과 공작실이 있습니다. 3층 주요 시설은 댄스 연습실 3개, 음악 연습실 2개, 노래 연습실 3개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 암벽장, 회의실, 상담실, 뷰티룸, 세미나실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는 세종 청소년의 미래 행복을 디자인하다 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열정, 참여,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일 아트, 스포츠 클라이밍, 메이커, 테마 체험 활동, 봉사활동, 다양한 교육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 밖에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토끼쌤, 청소년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안전이죠. 맞습니다. 그럼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준비한 안전교육 영상을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청소년.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늘어날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고 신나게 활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전하게 활동을 즐기려면 다음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 의자 등 주변 사물에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뛰거나 장난치지 말고 규칙을 잘 지킵니다. 비상구 위치는 미리미리 확인. 대피 방법도 알아두세요. 친구와 다툼이 발생했나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가요? 그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맑은 하늘, 가슴이 뻥 뚫리는 넓은 들판. 야외에 나오면 정말 신나죠? 하지만 들뜬 마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가기 전에는 먼저 기상예보를 꼭 확인합니다. 활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입고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용품을 준비합니다. 만약 필요한 안전장비가 있다면 확인 후 착용합니다. 안전교육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활동 전 준비 운동은 충분히. 활동 중 몸의 이상을 느끼면 도움을 요청하고 활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함부로 신발을 벗거나 위험 표시 구역에 들어가선 안 되겠죠? 지나친 경쟁의식은 금물. 길을 잃었을 땐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고 만약 모르겠으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즐겁고 신나는 청소년 활동. 그러나 언제 어디서 돌발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활동을 하다 친구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활동을 멈추고 다른 안내 사항이 있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이때 장난치거나 돌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활동 중 내가 다쳤다면 선생님께 알리고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상처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삐거나 골절인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답니다.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긴급 환자란 숨을 쉬지 않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등 신속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께 빨리 알리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자기 자리에서 대기합니다. 놀라서 소리치거나 다친 친구에게 몰려들거나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 났나 봐요. 이럴 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대피합니다. 만약 연기가 차오른다면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해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휴식 시간에도 안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지키고 절대 뛰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도 항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르르 몰려가다 넘어지는 경우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또 화장실에서는 장난치지 않기. 바닥이 미끄러워 다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 더 신나게 참여하려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외모나 이름을 비하하거나 놀려서도 안 돼요. 상대의 모습이나 이야기를 함부로 찍거나 인터넷 등에 올리지 않습니다. 만약 신체 접촉 등으로 불쾌감이 느껴지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피해 사실이 있을 때는 바로 선생님께 알립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한 점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이번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대면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대면 활동에 참여하기 전 지켜야 할 약속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대면 활동에 참여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해주세요. 인터넷이 원활하고 조용한 곳이 좋겠죠? 두 번째로 동영상, 음원, 폰트가 공유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하고 무단 사용은 금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하는 PC 혹은 스마트폰 보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나 불법 녹화 배포는 범죄 행위입니다. 캡처, 녹화, 촬영은 담당자님께 사전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활동에 카메라에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참가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올바른 언어와 예절을 갖춰 바른 말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험 요소를 확인해 주세요. 여덟 번째로 프로그램 물품을 안전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청소년 활동 참여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토끼쌤은 이번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주제를 아세요? 그럼요, 환경이잖아요. 비슷했어요. 이번 박람회 행사의 주제는 청소년이 그리는 그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린 대한민국이라면 영어로 그린, 녹색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는 녹색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녹색 성장,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요. 녹색 성장은 한마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그리고 균형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녹색성장위원회의 영상으로 이해해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 우야호! 사계절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에 최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을 대표하던 사만사온. 3일이 춥고 4일이 따뜻하다는 이 말이 더 이상 일기예보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여름철 찌느듯한 더위가 추석이 지나서도 이어지고 장마라고 부르기엔 지겹도록 긴 비가 내렸습니다. 2011년 6월에서 7월 사이 서울에서 2달간 내린 비가 1년치 강수량을 초과하는 이상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특히 더운 대구를 중심으로 재배되던 사과는 경북 영월이 지나 강원도 양구로까지 북상했고 전남 나주에서 유명하던 배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멀리 원양선을 타고 잡아야 했던 참치가 제주도에 잡히고 상어가 빈번하게 출현하며 열대장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말라리아 모기가 이미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아열대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말라리아 환자가 국내에서도 이미 2227명이나 나타났고 1994년부터 2005년 10여 년 사이 폭염으로 사망한 국민이 2,000명이 넘습니다. 북극에 비가 녹고 있고 북극곰이 쉴 곳이 없어 물에 빠져 죽는다던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쉬어야만 하는 겨울기간이 한 달이나 줄었고 9월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이상더위 때문에 2011년 9월 전력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생존, 그리고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세월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것은 환율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방출의 탓이 큽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곧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성공에 수출 규모 세계 8위, 세계 경제 규모 3위를 자랑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이라는 비전 말입니다. 60년간 경제성장과 환경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잡는 녹색성장. 여기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중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면 피가 잘 흐르게 되는 것처럼 태풍 때면 매번 피를 입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간 방치되어 강의 흐름을 방해하던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2011년 7월 무석 피술고간 집중호우 물폭탄을 거뜬히 이겨내 비로 인한 피해액은 1999년도 피해액과 비교해 0.8%로 줄어드는 보람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흐르는 혈관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지만 여름에만 집중되는 비로 인해 물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희망은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완공되는 16개의 수중보를 통해 물 부족 국가의 숙제와 홍수 피해, 수질 오염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게 되었고 중국이나 몽고의 황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나무 심기 캠페인으로 산림 녹화에 성공, 2011년에는 UN 3대 협약 중 하나인 세계 사막화 방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녹성장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5분 안으로 줄이거나 설거지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8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녹색 강국과 녹색 삶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의 비전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 실천한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에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녹성장, 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특별한 로고가 함께하고 있어요. 뒷보지,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의미입니다. G가 4개. 그린, 그로스, 글로벌, 골드. 뒷보지는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 성장 촉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높은 잠재력을 가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꿈을 잡아라에선 깨끗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힘쓰는 태양광 에너지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청정한 우리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고마운 선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그건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생산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서울에너지공사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대인데요. 태양광 에너지는 이제 저희 지금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요. 뭐 화석 연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석유나 석탄, 뭐 천연가스가 아니고 무궁무진한 이제 태양 에너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나 이제 지구 온난화 등 같은 환경 오염에 전혀 무해한 청정한 에너지를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라서 이런 태양광 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태양광 사업의 중심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협업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로 미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을 하고 경제성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나 인허가 업무,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분야의 뭐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태양광 에너지 전문가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이 발전 기술 향상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이 전문가로서 이제 지나온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막대한 뭐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또 책임감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책임감으로 태양광 에너지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아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네요. 어떡하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환경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이룬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함께 실천해야겠죠? 환경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환경에서 얻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환경 에너지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 바람, 그리고 태양? 오, 정답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환경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을지 영상 무야호! 아침이 되면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학교로, 회사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수업을 받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방학이 되면 여행지에 놀러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문제없이 움직여주는 가장 커다란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쉽게 말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불편함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몇 해 전 뉴욕시는 큰 정전으로 인한 소동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뉴욕의 막대한 전기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빌딩들로 가득 찬 뉴욕 시내에서 갑작스럽게 정전을 겪는 일은 정말 아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전력대란은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1년 9월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900여 건에 이르는 엘리베이터 구조 신고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이 나가버린 신호등으로 인해 교통체계가 엉망이 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입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멈춰버린 컴퓨터의 작동으로 인해 여러 업무에 마비를 일으켜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에너지의 공급은 어느 때보다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주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대로라면 2011년 겨울부터 2013년까지는 전력 부족을 겪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순간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있을 때 잘할걸. 가장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 알지 못한다. 늘 곁에 있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중요성을 깨닫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한한 동력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칠이나 양치질 할 때 꼭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양치질을 하는 동안 수도꼭지를 잠그면 한 사람당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이 47만 5천 리터가 넘는다네요. 가까이서 재배된 음식을 찾아 먹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배로 운반되는 수입식품은 그만큼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사실이죠. 또한 운전 시 급출발, 급가속만 자제하더라도 3만 1,000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BMW, 버스, 지하철, 도보를 생활한다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으니 2배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요. 아차,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1년에 단 하루 가까운 곳은 도보로 이동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TV나 컴퓨터에 플러그만 뽑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체의 10%, 한 가구당 약 200kW, 25,000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가디건이나 조끼를 입어보는 건 어떠세요? 휴가철에는 멀리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아직 가보지 못한 국내 구석구석을 찾아가 보는 것도 숨은 재미가 있답니다. 매년 진행되는 국제공익광고제가 2011년에는 특별히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진행됐다고 하죠. 잘 알지 못하던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다양한 광고들이 출품되었고 모두에게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곳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녹색 생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녹색 성장.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인 만큼 그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리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지구의 건강과 살림의 보탬이 되는 에너지 자원 절약을 실천해 볼 수 있겠네요. 에너지 걱정 없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움직임에 함께 움직여 주시길 기대할게요. 이렇게 보니 정말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경제와 환경,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청정 에너지와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무야호! 반도체 휴대폰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자 수출 품목입니다. 한 해 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액은 약 1,274억 달러로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4,664억 달러 중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3대 효자 수출 품목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6%를 수입해서 쓰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에너지를 사올 수 없는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에너지의 주원이었던 화석연료 중 석유는 앞으로 약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안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과 세계적인 기업들은 경제성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녹색산업 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기술.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새로운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신개념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녹색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녹색산업은 그린 에너지 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 그리고 그린 IT 산업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조력, 그리고 지열 등을 이용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는 조금 쓰면서 결과적인 활동은 증폭시키는 효율화 기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ED가 있는데요. 빛내는 장치로 기존의 전구가 전력의 95%를 열로 5%를 빛으로 변환하는 데 반해 LED는 사용하는 전력의 90% 이상을 빛으로 발산하는 훌륭한 녹색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를 사용하면 전기료가 백열전구의 10분의 1, 형광등 반으로 줄어들고 생산 과정에도 납이나 수은이 쓰이지 않아 더 친환경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력을 일찍이 채택하여 전국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LED로 교체해 연간 242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로는 자동차나 철도, 선박, 해양물류의 다양한 녹색화 기술을 접목한 그린 수송 시스템, 그리고 첨단 그린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IT 분야는 IT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IT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력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또한 종이를 쓰지 않는 사무실, IT를 활용한 화상회의 시스템, 전력망의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해 생활의 혁신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만 전해드릴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다면 그린 에너지 어워드나 녹색 에너지 대전에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성장을 위해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아차! 녹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약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녹색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앞으로도 오래오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녹색 성장. 이제 함께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더워.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 않아요? 맞아요. 선풍기가 필요한 계절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전기가 필요 없는 손선풍기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다고요? 네, 바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작동하는 선풍기입니다. 와. 우와, 그럼 지금부터 상자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박싱이 대세잖아요. 네. 네, 저희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이 구성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아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네. 설명서, 설명서, 문자입구, MDF 도안, MDF 또한, 모터, 네, 각도 조절판 2개, 각도 조절판 2개, 프로펠러, 그리고 태양 전지판, 네, 반, 양면 테이프도 2개 들어있습니다. 테이프 2개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MD캡 2개. 이렇게 2개. 네. 선생님, 그럼 뭐부터 하면 되죠?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만드는 방법 설명서를 참고하면서 먼저 MDF 도안을 다 분해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모터를 달 거예요. 네. 네, 이제 동그란 구멍 안에 모터를 넣어줍니다. 끼워주면 어떻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모터를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네. 모터까지 꼈는데 이 다음에 어떤 거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의 MDF가 2개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2개요. 네. 그 중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 들어줍니다. 이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으로 된 MDF가 하나 더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다각형, 네.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네. 조금. 하게 맞물려서 껴주세요. 끼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모터 윗부분에 고정시켜주세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구멍 중에 가장 큰 사각형이 뒤로 가게끔 꽂아주시면 돼요. 네, 방향에 꼭 주의해주세요. 네. 이제 그 각도 조절판에 양면 테이프를 각각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 뜯어서 붙여주시고 네. 다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각도 조절판을 끼워주세요. 2개를 이렇게 끼우면 되나요? 네, 맞아요. 조절판이 힘이 많이 필요하시나요? 살짝 빡빡하긴 한 것 같은데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판판한 면에 각도 조절판을 붙이는데 중앙에 조금 뒷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중앙에 좀 뒷부분이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위로 태양 전지판을 붙일 거예요. 안쪽. 안쪽. D자 모양의 안쪽에. 잠깐만, 너무 위에 빠져. 이럴 때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네, 거부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목공용 접착제가 있으면 꼭 준비해 주세요. 좋은 꿀팁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 전지판에 보호 필름을 벗겨주세요. 한 번에 안 뜯었어. 네. 천천히, 조심히. 다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터에 같은 색 전선끼리 꼬아서 연결할 거예요.
꼬아서 연결해주세요. 네. 손을 찔리지 않도록 왼손에서 꼬고 꾼 다음에 이 부분을 반해서면서 그 다음에 엔디캡을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네. 빨간색은 다 됐고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손이 찔리는 걸 조심해야겠죠. 네. 꼭 이 부분 조심해주세요. 네. 다 끼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 프로펠러를 다는 일만 남았어요. 여기 맞물려가지고 끼워줍니다. 네. 여기서 각도 조절 시에 태양 전지판이 프로펠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지금 살짝 밑으로 가면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닿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네. 닿지 않게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폴로를 돌릴 때 선도 걸릴 것 같은데 뒤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꿀팁이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손잡이를 받침대에 꽂으면은 탁sam용 겸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남은 거를 MDF 네, 네. 뒷부분에 꽂으면은 세워지겠죠? 천천히 천천히. 진짜 거의 다 완성됐어요. 다 꽂았습니다. 와. 네, 근데 지금 이게 네. 태양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기 창문 저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받는 거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죠? 밖을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태양광 충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밖으로 나가보시죠. 그럼 저희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을 주제로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와 함께 활동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역시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라 최고였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세종 서포터즈 토끼쌤 박소정 공용쌤 김성원이었습니다. 안녕.